이게 맨날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와,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제를 시행을 했구나. 과연 얼마나 그동안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 불장이었으면 정부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과연 지난달 6월달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전세 실거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이고요 날씨도 덥고 습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6월 27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초강력 대출 규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 28일부터 시행을 해서 실거래가 동향을 제가 7월 1일 날 되자마자 되게 궁금해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이래저래 좀 바쁜 관계로 오늘 7월 4일 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매월 광교 신도시 내 매매, 전세, 실거래가의 동향을 매월 초에 찍고 있거든요.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누구보다도 빠른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실거래가 동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6월 27일 날 갑작스럽게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바로 시행일을 다음 날 주말로 해가지고 아마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나 실제로 이제 거래하셨던 분들도 다 깜짝 놀라서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대출 금액을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6억까지로 제한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크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이고요.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대출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1주택자도 이제 추가로 구매했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 과연 얼마나 그동안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 불장이었으면 정부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과연 지난달 6월달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전세 실거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145건으로 바로 직전에 거래가 많았던 74건의 2배, 200%가 오른 2배였고요. 올해 초에 가장 거래가 적었던 1월 14건에 비하면 총 10배가 늘어난 6월에 엄청난 매매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웬만한 광교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거래가 몇 건 이상씩은 활발하게 일어났고 특히나 돈이 몰리는 주요 대장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래가 일어났고 이 6월달에 실거래가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거라서 7월 초까지는 반영이 될 것 같고 이번에 6월 28일 날 대출 규제 한 거는 아직 이 실거래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실거래가가 확 준 모습이 나오겠죠. 6억으로 대출을 받아서 광교에 집을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아파트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광교 신도시든 수도권의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기본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기존 내 처분된 내 주택이 약 10억 원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10억 중반이나 20억대의 아파트를 갈아타기는 이제 앞으로 쉽지 않다. 기존의 집주인들이 매물수를 다 걷어들이는 현상에서 이제 매물수는 얼마 없고 그다음에 매물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 발표 이후 그 이후로 지금 매물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를 매일매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사정이 있고 급하신 분들이 이제 이 시행 이후 누구나 지금 예측 가능하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 광교도 그렇고 거래가 줄겠구나 당분간은. 혹시나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매수자랑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한참 매매 건수가 진짜 많았을 때 3년 전에 피크를 달릴 때가 이제 한 달에 200건이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건이었지만 만약에 이 대출 규제가 시행이 안 됐으면 6월 말까지 그냥 갔으면 거의 200건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게 7월 달까지 오고 이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와,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제를 시행을 했구나. 그럼 당연히 서울도 완전히 불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들이 나한테는 딴 나라 얘기 같고 실감이 안 되잖아요. 우린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걸 보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부동산하고 상담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실거래가 동향을 빨리 따라갈 수 있고 그 추세를 또 쫓아갈 수 있다. 그러면 6월달 지난달 광교 신도시 아파트 전세 건수를 볼게요. 진짜 아파트 전세 건수는 저는 이게 맨날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난달 6월달 광교 신도시 아파트 전세 건수는 총 304건으로 그 전달 5월달 신기록을 세운 294건에 비해서 또 10건이 늘어났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전세는 나오면 그냥 집 보지도 않고
계약금 건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냥 있으면 바로 계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 달에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한 이후로 매매 건수는 꺾일 거지만 그러면 이제 전세는 더 많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은 없고 전세 가격은 점점 올라가 있고, 그러면 그 수요가 이제 이 전세로 오는데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이 이 규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조정을 받겠지만 밑에서 또 전세 거래량과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또 버티는 게 또 전세 거래량과 전세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매매 탑3 단지를 보시면 지난달 저렇게 불장이었을 때 어떤 단지가 거래가 많이 됐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달 광교 아파트 매매 탑 1은 어디냐면 광교 중 에스크레스입니다. 광교 중 에스크레스는 전통적인 광교의 대장 아파트인데 지난달 매매 건수가 무려 22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 전달 5월달 매매 건수가 2건이었는데 22건이면 11배가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래가 워낙 작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중 에스크레스가 살만한 물건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래간만에 탑 1 자리에 올랐습니다. 매매 탑 2는 똑같은 광교 대장 아파트인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예요. 총 거래 건수는 17건으로 지난달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거래가 또 10건 이상 많았는데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몰렸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불장일 때는 당연히 광교의 중심에 있는 대장 아파트, 많이 찾는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3등은 원천동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총 12건의 건수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광교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 최근 1년 이내에 광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총 12건의 이름으로 3위에 올랐어요. 자, 옛날에 1, 2, 3 하면 중에스크레스, 자넨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이었는데 이편한 세상이 빠지고 그 자리를 올해는 지금 호반 베르디움이 쭉 1, 2, 3등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보통 그냥 짐작이 가능하죠. 이렇게 대출 규제가 있으면 서울에서도 지금 서울 강남이 규제가 걸리면서 그게 풍선 효과로 지금 분당이나 평촌,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것처럼 광교 신도시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중 에스크레스랑 광교 자이언 힐스테이트가 강남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거래가 그냥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단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금액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9억, 10억, 11억 요 사이에 아파트가 이제 거래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도 계속해서 집중을 받지 않을까. 8억, 9억, 10억대에 살 수 있는 호반베르디움이 아마 7월 달에는 또다시 계속 이 순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실수요자들한테 가장 영향이 있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대출 이런 것도 지금 한도를 10%를 또 줄였거든요. 이 정책 대출마저 10%를 줄였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최소 5천에서 7천 사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이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존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구매자들한테도 지금 영향이 가 있다라는 거가 이번 규제가 좀 강력하다. 거기다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또 대출 규제가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고 집을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7월 이후는 아파트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이 대출 규제의 제목이 뭐냐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은행 금융권을 다 모여서 이제 더 이상 대출을 올해 안에 해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대출 총량을 줄여라, 이제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작년 대비 50%까지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금융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대출을 상반기처럼 풀어주고 해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6월까지 대출 해준 거로 인해서 또 올해 장사 끝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을 했어요. 대출 총량 금액을 제한을 했고, 기존의 실구매자들한테도 정책자금도 10%를 내렸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에 대한
6개월 기간을 두면서 갭 투자도 막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무조건 그 뭐 고가의 아파트를 막는다고 해서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수요는 항상 있고 이사는 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수혜 보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다. 이 수원에서는 뭐 저희한테도 얼마 전에 계속 상담을 오긴 하지만, 그럼 수원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오히려 금액이 높지 않은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그쪽으로 수요가 풍성효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상급지로 가려 그러면 내가 집이 팔리면 상급지는 벌써 저만큼 도망가 있고 날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급지가 상급지보다 먼저 팔릴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5억에서 10억대의 아파트가 10억에서 15억대의 아파트보다 먼저 거래가 될 확률이 많아요. 하급지가. 그럼 내가 그거 하급지가 거래가 되면 그 돈으로 상급지의 가격이 조정됐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기회의 타이밍이 지금의 타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나 광교 신도시내 그래도 계속 거래가 될 거고,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오고 그 대출로 인해서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내가 살 만한 아파트가 가격이 과연 가성비가 있는 건지, 좀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댓글에 나와 있는 캡션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연락드려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광교 아파트에 가성비 있게 사는 방법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제가 찍고 있거든요. 1편 지능에스크레스, 2편 광교 자이언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교 아파트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격이 높다고 해서 입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금매가 있고 그 와중에서도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분명히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분석을 원하시면 댓글에 어떤 아파트 분석해달라고 남겨주시면 그 아파트를 또 분석해 드릴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하시고 같이 아파트를 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